네, 안녕하세요. 롯데글로벌로지스 정현택입니다. 오늘 고비즈 코리아 온라인 수출 에러해소 센터에서는 경제 선행지표 분석을 통한 물류비 변동 예측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가 심각해지면서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글로벌 셀링을 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품 제작 또는 매입 비용을 비롯해서 물류 비용까지도 굉장히 상승하여 많은 부분에 대해 부담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물류 비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과 요인에 따른 정보 확인이 가능한 사이트들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물류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국제유가입니다. 항공이나 선박은 물론 내륙 운송 시 사용하는 차량에도 거의 대부분 원유가 사용되게 됩니다. 운송사의 매출 원가 중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항공사의 경우에는 20에서 30%, 해운 선사의 경우에는 10에서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원가 대비 비중이 굉장히 작지 않은 부분인데요. 국제유가가 급증하면서 원가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 이런 기업들은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기에 온라인 수출 기업에게는 아무래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영향입니다. 온라인 수출의 경우 주로 항공을 이용하긴 하지만 해운 컨테이너 시황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 이후부터 공급 대비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컨테이너선 수급이 어려워지자 규모가 큰 대기업들은 일부 급한 물량들을 해운에서 항공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여객기 운항이 감소되면서 공급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이러한 물량까지 전환이 되면서 항공운임이 크게 오르고 물류비 전반에 대한 상승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경기 측면입니다. 지금처럼 글로벌 불황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하여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각종 생산 원가가 증가하게 되면서 더불어 물류 비용까지도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판매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를 전부 판매가에 반영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외부 환경 요인입니다. 앞서 나열한 요인들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팬데믹과 전쟁 등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 붕괴로 반도체나 식자재 등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큰 불편함을 감수하는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셀러 여러분들 역시 물류비가 너무 상승하거나 배송이 불안하여 일부 국가로는 판매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물류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참고 사이트를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의 경우 온라인 에너지 매체인 oilprice.com을 통해서 WTI, 두바이, 서부 텍사스유 등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유가 관련된 인덱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매월 석유시장 보고서를 발행하고 이를 전 세계 언론들이 해당 보고서에 실린 내용을 인용하게 되면서 국제유가 시장에 대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국제특송사 중 UPS나 페덱스의 경우에는 일주일 단위로, DHL의 경우에는 월간 단위로 유류할증료가 변경되게 될 텐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마존 FBA로 몇십 킬로에서 몇백 킬로의 상품을 발송 예정이신 경우 유가 급증 시기에는 한 주라도 빨리 배송하는 것이 물류비를 절약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작게는 몇만 원부터 크게는 몇십만 원까지의 비용을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급하지 않은 경우에 발송 시기를 조금 늦추는 등으로 인해서 물류비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서 항공운임은 해상운임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상운임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수는 BDI, HRCI, CCFI, SCFI 등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 지수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기준으로 삼는 인덱스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즉 SCFI입니다. SCFI는
세계 최대 항만인 상하이 수출 컨테이너 운송 시장의 대표 15개 항로의 스팟 운임을 반영한 운임 지수입니다. 기준은 2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이며 해상 화물 운임의 기초에서 산정하고 컨테이너 야적장인 CY에서 도착지 CY까지 조건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1000에서 2000 수준이었던 지수가 올해 초에는 5000을 넘어섰고 현재는 중국 봉쇄와 경기 불황으로 인해 조금 안정화된 측면이 있어 350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실제 물류사 임직원분들도 업무 시에 많이 참고하고 있는 중요한 인덱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업무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미국의 대표 시장조사 리서치 기관인 인사이더 인텔리전스에서는 최근 리테일과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망 자료와 리서치 결과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 변화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이커머스 기업의 약진,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의 성장률 등과 같은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트렌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이신 경우에 잘 팔리는 상품을 찾거나 온라인 광고 비중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등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유료 사이트이긴 하지만 무료로도 읽을 수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타이틀을 포함한 일부 무료로 확인 가능한 기사 내용만으로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 꼭 즐겨찾기 하신 후에 자주 방문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통계 지표들은 너무 많아서 도대체 무슨 지표들을 확인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많은 경제 지표 중에서 꼭 알아두면 좋은 지표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매월 1일에 미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ISM 제조업 PMI 지수입니다. 미국에는 ISM이라고 하는 미국 내 산업 동향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PMI 지수는 ISM이 매월 400여 개 이상의 제조회사의 구매 관리자들에게 이번 달 신규 주문, 생산, 고용, 공급 업체 납품, 재고 항목 등이 지난달에 비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수화한 것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선행지표로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PMI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해서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경기 확장, 50 미만인 경우에는 경기 둔화 국면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판매자이자 동시에 구매자이기도 합니다. 소비자에게 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구매들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즉, 향후 수요를 예측하고 경기를 파악해 생산량을 결정하는 주체가 바로 제조업 구매 관리자들입니다. 실제로 미국 PMI 지수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미국의 PMI가 좋은 지표를 보여준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통계나 더 나아가 경제 전망도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PMI 지수를 통해 여러분들도 글로벌 셀링 하시는 데 있어서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 업무 측면에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지수로는 중국 기업 차이신에서 제공하는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물류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